전주 최씨 문화유산 제3부 국가지정문화재 2. 보물 제1085호 동인지문우치 1991년 9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서 인터넷 카페 주덕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인지문 57은 그 고려 말의 문인 최해가 신라와 고려시대에 사람이 지은 시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내서 편집을 한 시집인데, 문정공 체제가 그 복주 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각판한 목판을 이용해서 조선 초기에 인쇄한, 말하자면은 그 보물 제715 동인지문 사륙하고 그 시리즈를 구성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완질은 아니고 7에서 9권까지 한 책, 그것밖에 안 전해오고 있어요. 동인지문 57은 간단히 알아보고 문정공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710호에서는 그 알념사공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동인지문 57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때 그 문정공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지은 최의 묘지명. 일찍이 우리나라 명현들이 지은 글을 선별하여 그 제목을 동인지문이라 하였는데 모두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림대 교수 김용선이 펴낸 이 상하 2권으로 된 이 두꺼운 책은 고려시대 묘지명 325개가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방금 소개한 최해의 묘지명도 당연히 있고, 전주 최씨도 여러 명 그 묘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도공개인데, 문정공 최보순, 송파강공 최성지, 양도공 최문도, 이런 분들 그 묘지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정공 묘지명, 이것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동인지문 57은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이 유일본인데 강기가 탈락되어 언제 어디에서 각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판식을 보아 복주 각판으로 추정된다. 복주는 안동이다. 학계에서는 동인지문 사육 권 15의 간기 지정 15년 을미 8월 복주 개판을 동인지문 전체의 간기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정공은 고려사 열전에 체제전이 따로 실려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역사책에다가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역사책에 이름 남길 자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역사책에 자기 개인의 전기를 남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통 거 아니죠. 물론 그 고려사를 조선 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문정공의 셋째 아들 평도공 최유경, 그리고 사위 유인열, 이 사람들이 조선의 개국공신이었어요. 그것도 좀 영향을 주긴 했겠죠. 어쨌거나 고려사 열전에 자기 전기를 남긴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윤 2세기 지은 그 묘지명, 이 묘비명에 이 그 목은집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정공의 생애는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문열공개를 문정공 후손인데도 문열공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묘비명에 문정공의 6대조 문열공 최순작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 최씨 족보에서 검토해 볼 만한 분으로 최순작이 있는데 벼슬이 검교신호위 상장군에 이르렀다. 상장군이 최숭을 낳았으니 중랑장이요. 중랑장이 최남부를 낳았으니 벼슬이 통일대부 좌의 대장군 지공부사에 이르렀다. 지공부사가 최전을 낳았으니 좌의 보승 낭장이요.
낭장이 최정신을 낳았으니 좌의 중낭장이다. 중낭장이 최득평을 낳았으니 통헌 대부선부 전서 상호군인데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묘비명에 적혀있는 문열공의 벼슬 검교 신우의 상장군은 군대를 지휘하는 진짜 장군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주어지는 명예직입니다. 간혹 그 문열공의 가문에서 만든 기록을 살펴보면은 문열공을 시중 또는 문화시중이라고 적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교수 박용문이가 지은 고려시대 중서문화성 재신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고려시대 종일품 문화시중 171명, 그리고 정이품 평장사, 종이품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까지 총 1377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물론 그 평장사에서 한번 카운터가 되고 내나 그 사람이 문화시중으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카운터가 되니까 실제 인원은 그보다 적겠죠. 중복 카운터가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명단에서 문열공, 최순작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문성공계 시조 문성공 최아, 이분 역시 벼슬이 문화시중이라고 전해오고 있지만은 여기 명단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정일품 3사와 3공은 이름만 있고 실제 그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벼슬이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었는 거죠. 종일품 문화시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벼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단번에 내려지게 했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승진해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문화시중에 있을 때 이 기록이 남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장사나 참지정사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름이 남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시중을 지내신 분이 이 명단에 빠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거의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색이 문정공의 묘비문을 지으면서 고려에서 가장 높은 벼슬 종일품 문화시중을 지내신 분을 감히 정삼품으로 강등을 시켜서, 그것도 모자라서 문관도 아니고 무관인 신호의 상장군, 그것도 실직이 아니고 검교라고 그리 하찮게 적기야 했겠습니까? 문열공은 전주에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신라 호족의 후손으로서 그 지역사회, 전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려진 명예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문성공의 아버지라고 전해오는 최이평의 검교상호군, 문성공의 아들 최용각의 검교대호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삼품 검교상호군 벼슬을 받을 정도로 전주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최 씨가 한꺼번에 두 명 있기는 어렵겠죠. 아마도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전주 최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전주 유 씨, 전주 이 씨도 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그 좁은 땅에 상호군 정도 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저보다 최 씨는 한 명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문성공의 아버지가 상호군이면은 아마 할아버지도 검교 상호군이었을 거고,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문성공의 직계선조하고 문열공이 같은 시대에 살 때 두 분 다 상호군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문열공이 문성공의 직계선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8, 90% 된다고 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얘기는 전주채시 역사를 말씀드릴 때 그때 가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